이렇게 보니 진짜 이제는 ISA 계좌가 전국민 필수 계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없다면 당장 만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ISA 계좌, 절세 맞는 계좌죠. 게다가 이번에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혜택이 늘어난 건지 자세히 알아보고 다양한 활용법과 꿀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금융정책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세제 지원 개편 방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2025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가 추진됩니다. 그리고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가 2025년 0.15%로 인하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 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한 국내 투자형 ISA 계좌가 신설됩니다. 오늘은 이 ISA 계좌 세제 지원 개편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SA 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 투자형 계좌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만 보시니까 정리가 잘 안 되죠?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개편안 첫 번째, 최대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ISA 계좌 유형에는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는데요. 일반형 계좌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서민형의 경우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ISA 계좌의 최대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는데요. 이 납입 한도가 2배로 상향되어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500만 원까지 늘어나고요. 서민형의 경우 기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무려 2배 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합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서 ISA 계좌의 혜택이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일반 계좌와 ISA 계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없기 때문에 1000만 원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한 15.4%, 154만 원이 과세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수령 금액은 846만 원입니다. 일반형의 경우 개편하게 되면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1000만 원의 소득 중 500만 원은 비과세로 제하게 되고 나머지 500만 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는데요. 500만 원의 9.9%인 49만 5천 원이 실제 과세 금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000만 원의 소득 발생 시 950만 5천 원을 실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더 큰 서민형의 경우 기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되는데요. 그래서 1000만 원 소득 발생 시 1000만 원 모두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과세 금액도 0원입니다. 즉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고 1000만 원 전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투자해서 동일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했지만 서민형 계좌에서 투자했느냐,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느냐에 따라 무려 154만 원이나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진짜 이제는 ISA 계좌가 전국민 필수 계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없다면 당장 만드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떤 세금이 비과세해준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예적금이 만기되면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또 배당금을 수령할 때나 국내 상장 기타 ETF를 거래하여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떼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까지 상향되면 배당률 4%의 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1억 2,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굴릴 수 있고요.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개편안 두 번째, 국내 투자형 유형이 신설됩니다. 이 계좌는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전용 계좌인데요. 기존 일반형과 서민형 계좌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면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국내 투자형 계좌가 신설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다만 비과세 한도는 없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15.4%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비과세 한도가 없는데 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원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을 매기게 되는데 이 국내 투자형 계좌에서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크신 분들은 이 분리과세 혜택이 정말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계좌입니다. 참고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과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계좌에서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겠죠. 그럼 이 같은 개편안은 언제 시행되는 걸까요? 올 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통과를 해야 최종적으로 시행이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시행될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통과가 되면 좋겠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ISA 계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뤘었는데요. ISA 계좌의 장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제 혜택이 있죠. 비과세 한도가 있는데 이게 상향된다고 하니까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고 건보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계좌 만기 해지 시점에 한 번의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미리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내므로써 복리 효과가 올라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횟수와 금액 관계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데요.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금 인출 시 납입 한도가 다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납입 한도가 2억인데 제가 2억을 모두 납부하고 그 중에서 1억을 인출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돈이 생겨서 1억을 다시 채워 넣으려고 해도 다시 1억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즉, 납입 한도가 다시 채워지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ISA 계좌를 최대로 활용하시려면 불필요한 돈을 굳이 인출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인출을 해서 최대 납입 한도가 줄어들었다면 만기 해지 후 다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항상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연금저축펀드도 좋다고 하고 ISA 계좌도 좋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계좌가 더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계좌가 모두 좋지만 어느 계좌가 더 좋은지는 케이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는 운용 목적이 조금 다른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장기투자용, 노후자금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ISA 계좌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단기 투자용으로 중기 목돈 마련용으로 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대 납입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자금 준비용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계좌 모두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법 첫 번째, 연금계좌의 덩치 키우기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ISA 계좌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만기 해지 후에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10%,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3년마다 해지한 다음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1년에 최대 납입 금액이 4천만 원으로 3년에 1.2억, 4년에 1.6억까지 이전이 가능한데요. 이전을 원하시면 만기 해지 후에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전 금액은 전체 금액을 옮기실 수도 있고 일부 금액만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30년간 12억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 세액공제를 3천만 원이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간 운용해서 얻는 운용수익도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큰 금액을 굴리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되지 않고 건보료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납입할 돈이 없을 뿐이지 세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금 무서워서 투자 못한다는 거 이제 핑계죠. ISA 계좌 활용법 두 번째, 평생 만기 설정 후에 계속 과세 이연하면서 현금 흐름 계좌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ISA 계좌는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 연장이 가능한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1999년으로 만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여 해지하지 않고 계속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대 납입 한도는 2억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40살이라고 하고 월에 112만원씩 15년 동안 납입을 하면 원금은 2억이 조금 넘게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운용 수익은 알파가 되겠죠. 조금 전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원할 때 인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5년 동안 납입한 원금 2억을 10년에 걸쳐 1년에 2천만원씩 월에 166만원씩 분할로 인출해서 수령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에 55세부터 65세까지 소득 공백기에 자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계좌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부부 각각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4억까지 굴릴 수 있고요. 이 방법으로 수령을 하면 월에 332만원씩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예시일 뿐이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ISA 계좌의 꿀팁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의 의무보유 기간은 3년이고요. 만기가 아무리 길더라도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혜택을 다 받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의 최대 납입 한도는 현재는 2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4천만 원이고요. 만약 해당 연도에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는 다음 연도로 한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최대 1억 원, 개편안 시행 시 2억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고요. 단 한 번 출금을 해버리면 납입 한도는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됐다면 일반령과 서민령에 해당하는 ISA 계좌를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단 여기서 계좌를 이미 가입한 다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도 계좌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이 만기 연장 시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만기를 길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 ISA 계좌는 소득 요건에 따라 일반령과 서민령으로 개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역시 가입 시점에 소득 요건을 보기 때문에 연봉 5천만 원 이하라면 서민령으로 가입한 다음 중간에 연봉이 올라도 서민령으로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낮다면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죠.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애플 같은 주식을 직접적으로 사실 순 없고요. 대신에 국내 주식과 국내 상장 기타 ETF에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비과세죠. 그러니까 ISA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와 이자 소득세를 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맥쿼리 인프라와 같은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셔도 좋고요. 타이거 미국 S&P 500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령과 서민령의 비과세 한도가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되고요. ISA 계좌의 최대 납입 한도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한 국내 투자형 계좌가 신설됩니다. 2월 중 기재부에서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국회에 통과될 경우 시행 가능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3년마다 만기 이전하여 연금계좌의 덩치를 키우고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ISA 계좌의 만기를 길게 설정한 다음 장기로 투자하면서 소득 공백기에 현금 흐름 계좌로 활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억 단위로 금융자산을 굴릴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건보료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깔고 앉은 부동산 자산보다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금융자산이 더 중요한데요. 이제 납입 한도도 걱정할 필요 없고 세금 걱정도 할 필요 없죠. 어떻게 투자금을 마련할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벌고 더 아껴서 나의 금융자산을 키우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제도 앞으로 금융자산 덩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이고요. 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저희 끝까지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똑제전자책 업데이트 공지 드립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절세계좌 활용 방법, 다양한 포트폴리오 추천, 건강보험료와 세금 관련된 부분, 자녀 연금저축 계좌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꽉꽉 눌러 담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똑제전자책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